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67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목소리 하나로 연결된 두 남녀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차선영입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지만 1980년대에 저는 목소리만으로 모든 사람을 설레게 했던 성우였습니다. 외화 더빙이 활발하던 시절, 저는 주로 금발의 미녀 배우들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제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제 목소리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목소리와 사랑에 빠졌고 제 목소리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더빙의 시대는 저물었고 제 목소리도 제 이름도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빛이 바랬고 이제는 손주들 용돈이나 벌기 위해 낭독 봉사나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가끔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마이크 앞에서 온 세상을 가졌던 가장 빛나던 시절의 제 목소리를요.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그곳은 완벽한 어둠의 왕국이었습니다. 재벌 총수 한지화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의 빛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한지화는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채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40년 전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배우가 나온 멜로 영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보이던 시절, 스크린 속 그녀를 보며 설렜던 기억.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40년 전 그대로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유일한 빛이자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한지화는 괴팍하고 냉정한 노인으로 변해갔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순수했던 청년 시절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지화는 비서가 연결해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던 중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한 여성 상담원의 목소리. 한지화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이 매일 밤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톤과 울림, 숨소리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상담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고객님. 차선영입니다. 차선영. 한지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붙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지화는 그 길로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와. 당장. 그의 어두운 왕국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작은 창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지환의 비서는 수소문 끝에 낡은 아파트에
홀로 사는 차선영을 찾아냈습니다. 며칠 뒤 차선영은 영문도 모른 채 한지환의 회사 YK그룹 본사로 불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화려한 회장실. 그곳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환이었습니다. 그는 차선영에게 다짜고짜 낡은 대본 한쪽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시겠소? 차선영은 어리둥절했지만 대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이 녹음했던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차선영이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대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심장은 당신의 것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한지환의 얼굴이 경이로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군. 드디어 찾았어. 한지환은 차선영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만을 위해 책과 시나리오를 읽어달라는 것. 보수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차선영은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차선영은 매일 오후 한지환의 어두운 펜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한지환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선영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선영은 그의 앞에서 책을 읽으며 잊고 살았던 성우로서의 희열을 다시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영은 괴팍한 재벌 총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가진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지환은 목소리 너머에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차선영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선영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숨소리, 작은 기침 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낭독회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조심스러운 로맨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지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것입니다. 갑자기 거액의 돈이 차선영이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은 차선영을 눈먼 아버지를 등쳐먹으려는 사기꾼, 꽃뱀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는 걸 이용해서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 여자가 사기를 치려는 게 분명해. 그들은 차선영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과거의 성우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식들은 차선영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은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로 차선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선영이 과거에 녹음했던 영화의 한 장면을 틀었습니다. 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이 목소리, 지금 저 여자 목소리랑 똑같죠? 저 여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접근한 사기꾼이에요. 자식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차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지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빛을 잃은 그의 눈이 정확하게 차선영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시끄럽다. 한지환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40년 전의 낡은 필름 속에 갇힌 환상이 아니다. 지난 몇 달간 내 어둠 속으로 들어와 자신의 목소리로 빛을 만들어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차선영이라는 여자요. 그의 고백은 환상이 현실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라는 껍데기가 아닌 차선영이라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선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리지 않소? 내 심장이 당신을 향해 뛰는 소리가. 한지환은 자신을 기만하려 했던 자식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지만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차선영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지환은 차선영에게 더 이상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쁨과 슬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한지환은 거실의 낡은 전축에서 오래된 왈츠곡을 틀었습니다. 선영 씨, 나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겠소? 하지만 회장님은 앞이. 괜찮소. 당신의 숨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되니까. 한지환은 차선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과 숨결, 심장 박동을 느끼며 천천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왈츠였습니다. 시력이라는 감각을 넘어 오직 서로의 존재만으로 교감하는 완전한 사랑의 춤. 40년의 시간을 넘어 목소리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영원한 왈츠를 추게 되었습니다.